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정부는 뒤에서 고소하십시오. 저와 정부와 살색되지 말고 지원하겠습니다. 뒤에서 고소하십시오. 저와 정부와 살색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끌려나가는 일이 16일 또 다시 발생했는데요. 끌려나간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선시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24년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한 졸업생이 축사 도중 일어나 큰 소리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축소에 항의하며 복원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식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는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야권 소수 세력과 연합해 추진 중인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의 장원간 접단 사건 연루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원간 접단 관련 단체가 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라고 일갈했는데요.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원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 간첩단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4월 10일 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비례대표의 의원이 다 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야당의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ARS 여론조사에서도 이처럼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총선 공천을 놓고 극한 내홍에 휩싸인 이재명이 민주당은 자멸적 위기에 봉착한 형국인데요. 18일 KSOI에 따르면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6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4.3%, 더불어민주당 37.2%로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어 개혁신당 6.6%, 녹색정의당 1.2%, 기타정당 2.4%, 지지정당 없음 7.6%, 모름 0.7% 등이었습니다. 앞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3지대 통합신당 합의 후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개혁신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왔다는 건데요. 이는 통합 전 조사 때 1학년 신당,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 합계보다 낮은 수치여서 통합에 반발한 이준석 신당 지지자들의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3일에서 15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진보연합, 진보당 각각 1%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였습니다. 이는 2주 전 조사 때 1학년 신당 3%, 구개혁신당 3%였던 것과 비교하면 통합 후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한 모양새인데요. 반면에 무당층은 2주 전 21%에서 이번에 24%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 전라에서만 7%가 나왔을 뿐 대구 경북에선
전국 최저인 1%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 합당 일주일 만에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예정됐던 2차 최고위원회가 돌연 취소되고 정의당 출신 배복주 전 부대표 입당,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등을 두고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개혁신당은 지난 13일 첫 최고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비판하며 대안야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최고위를 연다고 했지만 16일 오전 최고위는 급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약칭 전장년 시위를 옹호해온 배복주 전 부대표 입당을 둘러싸고 개혁신당 내 4개 세력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이준석 지지층은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 배복주 전 부대표의 정치 성향과 관련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복주 전 부대표가 지난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입당 사실을 알리며 장애, 여성 인권 활동가로서 활동해온 만큼 이 정체성으로 비례대표가 되어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은 각오가 있다고 하자 이준석 지지층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이준석은 16일 이낙연 대표 측에 배복주 전 부대표를 환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향후 당의 전권 대표는 자신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입장에선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이준석은 최근 정의당 출신 인사들을 향해 그들의 생각이 섞일 여지는 없다. 당에서 주류가 되기는 힘들 것 등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출신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특정인의 입당을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사상 검증 아니냐? 이준석이 목리를 부린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이나 당상 증색, 기존 채무 해소 등의 방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념 등 정리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합당부터 하더니 일주일 만에 파열음 꼬라지 보니 결국 오래갈 것 같지 않지요? 지금 민주당도 마탱이 가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을 각각 20, 21, 22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가운데 김준환 21호 인재는 문재인 좌익 정권 초대 국가정보원 차장을 지냈는데요. 이 인간이 누구냐 하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북송 방침에 맞춰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사건입니다. 당시 김준환 전 차장은 대공수사국이 올린 관련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 및 조치 의견 상당 부분에 X자를 표시하며 왜 그러세요? 송환을 전제로 하는 보고서인데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라며 보고서를 강제 북송 결정에 맞게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북송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화할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인재 발표 보도 자료에서 김준환 전 차장을 국정원의 탈정 치화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국민을 완전 개졸로 보고 있는 민주당,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삼류 쓰레기 바닥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네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